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컨쇼 대표 서영진입니다. 자, 오늘 학생부 종합전형 전략, 어떻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면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볼 건데, 자, 여기 보시면은요, 학생부 종합전형 공통평가 요소라는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왜 이거를 보여드리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는 대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알고 준비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전문가만큼은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 학교 활동을 하는 계획을 잡는 데 있어서 대학교가 평가하고자 하는 이 학교에 대한 평가 요소, 항목들을 좀 알고 준비를 하면 쓸데없는 활동을 안 해도 돼요. 솔직히 학교에서 활동을 할 때 아이들이 되게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쓸데없는 짓을 너무 많이 해요.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 평가 요소를 보면서 필요한 것들을 좀 볼게요. 대학교가 원하는 것만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솔직히. 자, 첫 번째 봤을 때 학업 역량입니다. 학업 역량은 우리 아이가 공부를 얼마큼 하는지 그걸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학업 역량이라는 걸 볼 때는 대학교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학교 수준이라는 걸 봐야 돼요. 솔직히 저 산골짜기에 있는 학교와 도심에 있는 학교의 아이들의 수준이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산골짜기에 있는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도심함에 있는 아이들이 워낙 상대수가 많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인원이 많다 보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더 많을 확률이 높은 것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학교 수준을 볼 때는 여기 학업 성취도를 보면 교육 과정 안에 이수한 교과의 성취 수준이라는 걸 보는데, 이 성취 수준 안에는 원점수, 편차, 평균, 이수단위 이런 것들을 보겠다라는 평가 요소들이 있어요. 두 번째, 학업 태도인데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해 나가려는 노력인데, 이거를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수행평가, 세부능력 특기사항이에요. 그래서 세부능력 특기사항 안에 내용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탐구력을 보도록 할게요. 자, 탐구력을 보게 되면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사물의 현상에 대해서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들. 그러니까 요 능력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솔직히 뭐 동아리나 진로나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우리 아이가 어떠한 문제점들을 좀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노력에 대한 어떠한 문장 구조가 또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학교에서 학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뭔가 어려움이 있었다라면 그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어떤 과정 같은 것들이 세부 능력이나 이런 동아리 라인, 이 비교과 라인 안에 들어가면 좋다라는 얘기고요. 솔직히 저 탐구력이라는 건 좀 이따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동체라는 거는 우리 아이들의 인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인성을 평가할 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대학교가 착한 아이들을 선발한다고 생각해요. 대학교는 착한 아이들을 선발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학교가 착한 애들 선발해서 뭐 하게요? 그러면 대학교가 진짜 중요시하는 건 뭐냐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보고 싶은 거예요. 이 공동체라는 게 뭐냐면 대학 와서도 친구들과 팀원들과 잘 지낼 수 있냐는 거죠. 학교에서 팀 프로젝트를 할 건데 그 팀 프로젝트를 잘 해나갈 수 있니? 교수님이랑 잘 지낼 수 있는 거야? 왜? 교수도 공동체 안에 포함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라는 이 단어가 인성의 핵심이에요. 자, 보시면 공동체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협력을 하는 모습,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게 결국은 공동체잖아요. 또 볼게요. 책임감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기본 윤리를 찾아가는지,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뭔가 해내는 모습들. 생기부 안에 들어가야 될 핵심은 뭐다? 인성은 공동체다. 내가 개인적으로 무엇인가를 해나가면서 활동하기보다는 어떤 팀을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소리죠, 지금. 이해 가시죠? 이게 공동체. 그 다음, 진로 역량. 이게 뭐냐면 바로 전공적합성이에요. 근데 이 전공적합성에 진로라는 부분에 뭘 집어넣은 거냐면 발전성이라는 걸 좀 포함시켜 놨어요. 학업에도 있지만. 자, 보면요.
전공이나 계열에 관련된 교과를 이수했는지 별표 완전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저희가 전공학업이라고 합니다. 내가 만일 공대를 간다면 기하와 물리를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요즘 의대를 가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하입니다. 기하를 한 아이들을 선호해요. 이런 걸 저희가 전공학업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경상계를 갈 거면 수학에 대한 부분이 전공학업이겠죠. 그 다음 영어, 그 다음에 경제수학이라는 게 있으면 좋겠죠. 이것처럼 전공이나 계열에 관련된 교과 이수에 대한 현황들, 그거에 대한 성적들. 그러면 만일 우리 아이가 전공학업을 했다라면 그 전공학업에 관련된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어떻게 채워나갔는지도 중요하겠죠. 그러면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전공학업에 대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챙기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볼게요. 전공과 계열에 관련된 교과 성취도, 이 점수들. 그리고 우리 아이 성취도를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점수나 편차 같은 것들을 다 봐요.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평가하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화요일날 제가 방송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자신의 진로에 관련된 어떤 과정이나 어떠한 이런 노력 과정들 이런 걸 보여달래요. 그런데 요렇게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활동들을 대학교가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이 평가표가 있거든요. 그 평가표 중에 제가 일부 학업 역량 부분을 잠깐 한 3개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요. 전체적인 교과 성적이 다른 지원자에 비해서 어떤지, 그러니까 학업 성적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원한 아이들의 성적과 비교했을 때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성적대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보겠대요. 그걸 A, B, C, D, F 이렇게 평가하는 학교도 있고요. 점수로 평가하는 학교들도 있는데 이 옆에 나와 있는 5점, 4점, 3점, 2점, 1점은 저희 컨쇼가 기준을 잡아놓은 거예요. 저거보다 더 높게 점수를 구성하는 학교들도 많아요. 학기별, 학년별 성적이 고르게 유지되고 있는지, 쉽게 말해서 우리 아이가 성적이 내려가진 않는지, 상승하진 않는지, 성적이 어떻게 유지되고 가는지 이거에 대해서 채점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 밑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학기별, 학년별 성적의 상승 하락도 같이 보겠대요. 그러니까 성적이 유지가 되고 간다라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만약 성적이 상승한다라면 밑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겠죠. 이것처럼 점수를 채점을 하는데 이 점수 채점이 여기 나와 있는 학업 역량에 대한 학업 성취도 갖고 채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업 태도나 탐구력 같은 경우도 여기에 점수를 평가할 수 있게끔 돼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이것처럼 어떤 평가 요소들에 맞게끔 우리 아이들이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아까 여기 보시면 탐구력이랑 진로 탐색 활동 경험 활동이 있죠. 이 부분이 이 3대 요소 안에 빠져있는 발전 가능성 평가예요. 대학교가 예전에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적 호기심에 대한 부분을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아이의 어떤 진취적인 모습, 자기주도적인 학습 이런 걸 통해서 발전 가능성이라는 걸 평가를 했었어요.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탐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들, 이게 전공 적합성 부분의 점수도 있었지만 발전 가능성에서 평가하는 요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4대 요소를 3대 요소로 줄여가면서 그 안에다가 발전 가능성 평가를 집어넣어 놨어요. 그러니까 3대 요소 평가라고 보이지만 4대 요소 평가 요소를 일부 집어넣으면서 약간 발전 가능성 평가를 축소시켰지만 발전 가능성 평가도 어느 정도 가져가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3대 요소를 구성했는데 3대 요소를 구성할 때 핵심적으로 보는 건 학업과 전공과 계열 그리고 인성에 대한 평가 이렇게 3가지를 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중에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학업 역량 부분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업 역량 부분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요. 학업 역량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공 학업에 관련된 성적이나 이런 것들도 절대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는 지금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공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놨냐면 계열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전공의 학과에 맞춰서 딱 하는 것도 좋아요. 나쁘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 아이가 학과를 조금 넓게 잡고 간다라면 계열적인 부분, 이 계열이 뭡니까? 단과 계열로 보시면 돼요. 단과대학교, 경상계 자체로 보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경영 하나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뭐 국제통상이나 아니면 어떤 이런 경제, 회계 이쪽으로도 더 넓게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계열적인 색깔이 나타나도 충분히 선발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적 합성에 어떻게 뚜렷하게 가져가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 넓게 가져가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알고 움직이면 좋겠죠. 그러면 나중에 학과를 지원할 때 우리가 전공성을 좀 뚜렷하게 가져가게 되면 그 하나의 학과만 노리고 가는 걸로 보이겠지만 계열로 좀 넓게 가져가게 되면 나중에 빠져나갈 구멍을 더 파고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어떤 전공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색깔이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열적인 색깔을 가져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컨설턴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공통평가 요소나 평가 항목을 잘 이해한 다음에 학교 활동에 대한 계획이나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이고요.